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유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언에는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유언은 아주 엄격한 형식을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언에 의해서 재산이 분배가 되고 그에 따라서 등기가 되잖아요. 상속 등기가. 그러니까 유언장 그 부분은 상당히 민법에서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뭐 하나 틀려도 누락이 돼도 유언장을 효력이 없는 걸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 일례로 연세대학교 123억 날이 넘는 유언장 무효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2004년 국세청 법무과장 할 때 저희 서울지방국세청 이신청 사건인데 상속세를 40억 플러스 20억 그러니까 도합 60억을 과세한 사건입니다. 연유가 어떻게 됐느냐, 혼자 살고 있는 피상속인이 사망을 했죠. 그분 같은 경우는 혼자 사셨어요. 혼자 사셨고 예금만 123억이 있었습니다. 동네에서는 그 사람이 허름한 잠바를 입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알부자인지를 몰랐죠. 근데 대체로 이렇게 남한테 티 안 내고 이렇게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현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고 현금을 선호를 하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현금이 거의 전부입니다. 이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기독교 종교를 맺었는데 그쪽에다 하나 또 이제 어느 정도 기부를 했어요. 기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이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유언장을 쓰시기는 쓰셨어요. 자필 유언장으로. 그리고 내 모든 재산,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려보면은 본인 유고시 본인 명의의 모든 부동산 및 금전신탁 및 예금 전부를 교육기관인 연세대학교에 한국사회사업발전기금으로 기부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사회사업발전기금으로 기부하나이다. 이렇게 이 용어를 썼다는 것은 연세대학교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그런 논의를 한 것 같아요. 만일 그런 논의가 없고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주고 싶어서 준다 생각하면 내 모든 전 재산을 연세대학교에다 기부한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적었겠죠. 그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병이 드셔가지고 천수를 못 누르시고 돌아가셨는데 여기서 이제 사건의 발단이 되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속인을 수소문한 거예요. 혼자가 아니고 그분한테는 형이 있었고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형은 빨리 죽었어요. 그러니까 형수하고 그 조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동생이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상속인이 되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금고에 있는 금고를 열어보니까 돈이 예금도 있고 거기에 유언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장을 이렇게 보니까 내 모든 전 재산을 연세대학교에다 기부한다 라고 되니까 상속인들이 그러면 그 뜻에 따르겠다 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구한테 말을 들어봤겠죠.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무효다. 그러니까 그대로 이행할 필요가 없다 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는 그 이행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연세대학교하고 다시 한번 모여가지고 봤는데 연세대학교는 아니 당사자 고인의 의사를 따라야지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라고 해서 연세대학교가 출금 그 예금을 출금해달라 라고 소송을 은행을 상대로 해서 거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샌드위치가 된 거잖아요. 이쪽에다 줬다가 나중에 소송에서 져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공탁을 해버린 거예요. 나는 누구한테 줘야 될지 모르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가지고 가거라 해가지고 공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상속인들이 그 공탁한 공탁금 출금 청구권이 나한테 있다, 우리들한테 있다 해가지고 그거 돌려달라고 소송을 한 거고, 또 연세대학교는 거기에 이제 참가를 한 거고, 그렇게 해서 소송이 이루어졌죠.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금이 있다는 걸 국세청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속세 조사를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이거는 이제 둘이가 싸우고 있고 막 그러니까 예금이라는 게 한번 출금해버리면 누가 가지고 가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보전 압류를 해 놓은 겁니다. 압류를 해 놨어요. 그러고 나서 일단은 40억을 과세를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상속세 세무조사가 끝나고 나서 20억을 더 추가를 해가지고 도합 60억의 상속세를 고지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상속인 중에 조카라고 하는 쪽에 그 사람이 한 명이 교수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외국에 왔다 갔다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출국 금지를 당해버리니까 고액 체납자다고 해가지고 60억을 어떻게 냅니까? 지금 소송이 벌어지고 자기 호주머니에서 60억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제발 좀 출국 금지만이라도 풀어달라 라고 이제 하소연하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다 기각을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소송에 따라서 과세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이 냈는데 나중에 소송에서 상속인이 이겼어요. 이기니까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상속세는 납부했죠. 납부했는데 중요한 거는 가산세예요. 가산세만 해도 십수억이 되니까 그거 당연히 불복을 해야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 우리가 상속세 신고 납부해야 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 그 위원장이 무효인지 아닌지 그걸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소송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 우리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상속세 신고를 안 한, 그러니까 가산세만큼은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빼달라 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소송에서 이겼어요. 상속인이.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사건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연세대학교가 그대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를 헌법재판소에다가 그 법률, 민법 그 규정을 가지고 이거는 위헌이다 라고 이렇게 소를 제기한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민법에는 분명히 이제 자필 유언은 서명 플러스 날인,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날인이 없는 유언장이었어요. 날인이 없는 유언장이니까 그거는 무효다. 그래서 상속인이 이긴 거거든요. 그런데 그 규정은 유언이다 이거예요. 왜? 고인의 의사에 따라서 그대로 집행하게끔 해줘야지. 그런 형식적인 거에 얽매여가지고 고인의 의사를 왜곡해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본인의 의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위헌이다. 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그거를 이제 결정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그 결정을 하기를, 저는 그 결정문을 보면서 지금은 이제 딱 그 한 구절, 그 부분만 이제 기억이 나는데 참 명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은, 사람의 마음이 하루에 수백 번 왔다 갔다 바꿔질 수 있다. 그런데 마지막 내가 줄까 말까 하다가도 마지막 줘버려야겠다 라고 마지막 순간에 최종적으로 내가 결심을 할 때 그때 날인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의사표시의 의미에서 날인이 꼭 필요하다 라는 게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마음은 왔다 갔다 해요. 특히 돈을 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사건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자필 유언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대신 어떻게 되냐? 주소 같은 거, 날인 같은 거 이런 게 빠지면 안 된다.
그리고 공정증서 같은 경우는 그 공증인 앞에서 증인 2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해주는데 대신 비용이 들죠. 최대 상속 재산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이제 계산하는 법이 있는데 최대 30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300만 원까지는 뭐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그러죠. 몇십만 원부터 그렇게 300만 원까지. 그리고 자필 유언 이런 거는 돌아가시면 나중에 이제 법원에 검민을 받는데, 검민 받는 거야 뭐 형식적인 거니까 받으면 되지만은 거기서 다른 상속인이 이론을 제기하면 안 된다. 그거 자필이 아니다. 아, 그건 뭐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되면 유언 효력 확인 소송을 또 한번 거쳐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인들끼리 서로 싸울 다툼 여지가 없으면 뭐 부모님 그 피상속인의 의사를 그대로 존중한다 라고 하면 자필 유언이 제일 좋고요. 나중에 다툴 것 같다 그러면 공정증서로 하면 된다. 나머지 뭐 비밀이라든지 구수 뭐 이런 거는 녹음 이런 거는 어차피 현실적으로 잘 사용하지는 않는다. 구수 같은 경우는 거의 돌아가시 직전에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정도니까 그런 일은 이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되고, 보통은 자필 아니면은 자필 유언장 아니면은 공정증서 유언 두 가지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언이라는 거는 닥쳐가지고 하지 마시고, 사람이라는 게 나이가 드시면 갑자기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정신이 있고 몸에 힘이 있을 때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놓는 것도 좋다. 그리고 또 유언 집행자를 미리 지정을 해 놓으면 된다. 나중에 상속인들이 싸우더라도 함부로 상속 재산을 처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유언장 만들어 놓고 유언 집행자를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면은 그 사람만이 이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 놓는 것도 하나의 지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